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토개법 36조부터 하기로 되어 있죠. 36페이지 용도지구 보겠습니다. 오늘 용도지구하고 용도구역, 그 다음에 기반시설, 도시군객시설사업,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군객시설부지단 매수청구,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 그리고 개발행 허가와 그리고 개발행 허가 제한까지 해서 체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36쪽부터 보겠는데, 여기에서 꼭 한 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나오면 마치도록 하셔야 되겠어요. 꼭 한 개 나옵니다. 내용은 쉬워요. 먼저 용도지구 종류가 쭉 9개가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 보면 종류 나와 있죠? 9개. 이름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고, 방방, 보치개, 특복,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있다. 경고, 방방, 보치개, 특복, 이거에 먼저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이 9개 중 경관지구하고 방제지구하고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는 국토개법 시행령에 따라 다시 3번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꼭 암기하실 것. 경관지구는 3가지로 경자시트, 3가지. 자연, 시가지, 특화.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방자시해서 2가지. 이미 다 했던 겁니다. 지난주에. 방자시. 자연, 시가지. 보호지구는 3가지. 보역, 중생. 명칭 꼭 암기할 거예요.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취락지구 2개, 취자지. 자연, 집단 2가지밖에 없다. 꼭 암기하시고. 개발진흥지구 5개, 개, 주산, 간복특. 암기해야 되죠.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복합, 특정. 명칭을 암기하는 건 시험 공부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정하게 되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 중에서 고도지구 하나 보셔야 해요. 고도지구. 그 건축 높이의 최고 한도를 규제하고자 할 때 지정한다. 최고 한도지 최저 한도 하면 드린다. 주의하셔야 돼요. 최저 한도 하면 드린다. 최고 한도. 고도지구는 3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는 최저, 최고 2가지로 3번 지정을 해왔는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고도지구는 3번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취락지구가 또 중요해요. 취락지구.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는 4가 안 됐다 마찬가지다. 녹간농자. 4가지 암기하고,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장구에다 지정한다. 거기에다 마찬가지다. 개집과 암기하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지정 목적 쭉 읽어두셔요. 이건 너무 쉬워요. 작년에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가 함정이 나왔어. 복사해가지고. 공업기능, 물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이게 뭐냐? 이게 문제에서 너무 쉽게 나오잖아요. 공부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짝짓기, 짝짓기. 주거 개발진흥도 시험에 나왔는데 주거 개발진흥은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너무 쉽잖아요. 관광 휴양 기능을 중심으로 보면 관광 휴양 개발진흥이다. 복합은 2개 이상 묶어서 하는 것이거든. 2개 이상 기능. 그 말이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은 주거 기능부터 관광 휴양 기능 이제 금방 쭉 했는데 그거 에헤 그 말 중에 에의 그 말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두 번 출제된 바 있어요. 특정 용도 제한축 지정 목적 꼭 읽어두셔요. 특정 용도 제한축. 주거 및 교육 환경의 보호, 청소년 보호 등 청소년 유해시설 오염물질 배출 있잖아요. 이런 시설을 특정시설이라고 그래. 이런 시설,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한다. 그걸 목적으로 지정한 건 뭐냐?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축이다. 이렇게. 그거 딱 써놓고 이게 뭐야? 그러면 특정 용도 제한축. 특정 용도 제한축이 뭐냐? 그러면 그거 딱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짝치기 하는 게 시험 공부예요. 그 다음에 복합 용도주가 최근에 도입되었는데 이것은 쭉 가다 보면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복합 용도주 중요합니다. 밑에 이것은 아무 데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용도주 안에다만 정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를 머리에서 떠올려야 돼요. 그 지역이 아니면 정할 수 없어.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 박스 밑에. 11개 암기해야 돼. 이것다만 정할 수 있다고요? 11개. 여기가 아니면 지정 못한다 이거죠. 이걸 외우는 게 시험 공부예요. 11개. 일반 주거죠. 일반 공업죠. 계획관련. 자연 녹적에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틀려요. 복합 용도주구는 세 가지. 안에다만 정할 수 있다. 찾았죠? 11개. 11개 암기해야 돼. 달다 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거 11개. 11개. 이때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일반 주거적인 땅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덥석 복합 용도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면적이 예컨대 3만 제곱미터다 그러면 3만 제곱미터의 3분의 1인 1만 제곱미터만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3분의 1만. 밑에 써놨어요. 3분의 1. 됐죠? 그거 좀 봐두셔야 돼요. 좀. 자, 11개 이거 꼭 암기하셔요. 그 다음에 이 용도주구 중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네들 지역 여건상 필요할 때 도시 군계획 조례로요. 이 경관주구는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추가로 무슨 경관주구다라고 추가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중요시설 보호주구는 바로 중요시설 보호주구다라고 조례로 세분해서 신설 지정할 수 있고요. 이 특정 용도 제한주구도 역시 조례로 세분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밑에 나옵니다. 조례로. 이걸 외울 때 경중특, 경관주구하고 중요시설 보호주구하고 특정 용도 제한주는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 군계획조례로 경관주는 추가 세분 신설 지정할 수 있고 두 가지는 추가가 아니라 그냥 세분에서 신설 지정할 수 있다. 때로는 그 특화 경관주도 세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어가셔서 바로 5번에 봐봐요. 넘어가셔서 5번. 5번 보시면 방제주가 요즘 뜨고 있어요. 방제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것이 방제주인데 풍세, 산사태, 지방 붕괴 같은 재해를 예방하고자 지합니다. 이 방제주의 경우는 지정을 의무화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시도사, 대도시장 자기 지역에 그 이러이러한 지역이 있으면 방제주의 지정과 변경증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여야 한다. 그 말을 봐요. 하여야 한다. 그 뜻이. 방제주. 하여야 한다. 의무사입니다. 그리고 재해 저감 대책도 포함시켜라 이게 나오죠. 지정할 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 그 도시군가 내용에다가 재해 저감 대책도 꼭 포함시켜라 이렇게 하고 그걸 읽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방제주가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각각의 주별로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위장이 가해져요. 용도주가 안에서는 행위장이 가해지죠. 예컨대 여기에 경관주가 이렇게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래야 경관을 보호하고 형성해서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 행위자는 바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규제하고 있기에 그걸 보면 되냐. 행위자의 근거. 경관주는 도시군계획조례를 봐야 알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조례. 조례로 규제하고 있어. 조례. 도시군계획조례. 도시군계획조례다 이거 봐두세요. 보고 계셔요?
그래서 경관주관에서는 도시 군계획을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조례에서 야 이거 지지 마. 이거 지면 경관을 훼손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할게. 그래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조례를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이 경관주관에서 여러 가지 건축물의 뭐 건폐율 이런 것들 다 조례로 정하고 있다. 조례.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고도지구 딱 만났다. 이렇게 고도지구를 딱 만났다. 이거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로 규정하고 지정했을 건데 그 높이를 알고 싶어. 얼마로 규정했지? 그것은 도시군계획조례 하면 틀려버려요. 도시군관리계. 도시군관리계 이 말이죠. 7번 나왔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했다. 동그라미. 미달로 바꿔치면 또 틀려요.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제정한 거니까 최고한도를 규정하고 제정한 거니까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38페이지 보고 있죠? 38페이지 2번. 38페이지 2번. 없다 중에 하나하나 꼼꼼히 봐두셔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3번. 방제주가 나와 있죠? 이 방제주는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방제주가 지정됐어요. 이렇게. 방제주였는데 여기가 저 보조 녹지라든가 이런 보조 녹지 같은 데는요. 도시적 예각지대 산 언저리 같은 데 지정한데요. 여기 경사지가 있어가지고 산이 있고 그래서 여기 산사태 우리가 있어서 여기다 방제주구다라고 지정을 해놓을 수 있거든요. 방제주. 여러분이 여기 땅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나름대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조 녹지적은 허용되는 건축, 뭐 주택 같은 거 질 때 몇 층에밖에 못 칠까요? 4층에밖에 못 쳐요. 법적으로 이렇게. 녹지는 다 4층에밖에 못 칩니다. 그래 4층에밖에 못 치는데 여기다 1층부터 2층, 뭐 3층, 4층 올릴 때에 1층부터 주택 공간을 집어넣어 버렸다. 그러면 산사태가 발생하면 1층 덮쳐버리죠.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용도적인 층수 제한이 있게 되는 그런 장소에 방제주가 있고 방제주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넣었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 넣어가지고 뭐 부설창을 쓴다든가 사람 통행을 쓰는 것이죠. 이런 필로티 구조로 전부 넣었다면 층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1층은 빼준다. 제한다. 그 말 중에 제한다. 무슨 죽을 때 이걸 적용한다고요? 방제주고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다 넣었다면 그 1층은 층수 계산할 때 제해해 준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예관상 바로 5층을 짓고 1층 필로티 집어넣으면 층수 2배가 아닙니다. 그냥 4층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것이죠.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취락주가 있죠. 취락주구를 여러분이 만났어. 그런데 보니까 그 취락주가 자연 취락주구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는 무엇을 봐야 할 수 있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직접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령을 보면 되는데 국토계획법령상 여기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때 층수를 제한해 버립니다. 4층에만 건축해라 라고. 4층이야. 그래서 아파트는 질 수 없어요. 그리고 주로 자연불황이다 정하니까 자연 주민들이 그 불황민들이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정신병원이라든가 동물, 뭐 장례식 이런 것들은 못 들어가고요. 그 주민들하고 친화적인 그런 것들은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 집단 취락주구는 바로 개발 장벽 안에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단 취락주를 만났다. 이 안에서 무엇을 건축해도 될까? 이런 행위자는 계획특법을 보면 돼. 계획특법. 개발 장벽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이걸 계획특법이라고 그래. 짝짓기를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깥치면 틀려요. 그래 개발 장벽은 집단 취락주를 지정할 수 있는 장소요. 집단 취락주 안에서는 그래서 개발 장벽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령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좀 짝짓기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정도 보시고요. 오른쪽 페이지 넘어오셔가지고 개발 징조 나왔죠. 이 개발 징조, 여러분이 개발 징조를 만났다. 그때는 그 개발 계획이라든가 지구단위 짜졌다면 그 계획에서 이것만 건축하세요라고 딱 고시해 놓거든. 그래서 그 계획에 위반되는 것을 건축하면 안 돼요. 근데 그 계획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만 건축하면 돼요. 그리고 아예 그 개발을 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면 그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8번을 좀 눈여보셔. 이 복합용도주구. 복합용도주구가 일반 주거적 내에 지정이 되면 추가로 무슨 지역에 허용되는 것을 지을 수 있냐. 그 땅에 따른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하도록 규정하여 놨습니다. 근데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6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 없다가 중요해. 6가지. 관람장이라든가 공장, 그 유효물 저장물 쭉 나와있죠. 장사시설. 이런 것들은 6가지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럼 틀려요. 장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보고 계시죠? 6가지. 안마수도 건축할 수 없다. 근데 시험에서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그리고 여기 일반 공업적에 복합용도주가 심으면 준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줄 수 있는데 준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4가지는 또 건축할 수 없다. 4가지가 뭐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다가 중요해. 단란점 건축할 수 없다. 안마수 노유시설 건축할 수 없다가 중요해. 그 정도를 보시고 마지막 선. 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안에서 무슨 시설에 들어갈 때는 행위자를 전혀 적용받지 않느냐? 도시군객시설. 마지막 줄.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도시군객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주거에서 여러 가지 건축 행위자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객시설은 바로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과 입안에서 딱 결정한 것이죠. 기반시설 중에서. 그런 것들은 바로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든 무슨 용도지구든 불문하고 바로 시설은 설치가 허용됩니다. 자, 그 정도를 보시면 되겠고요. 용도지구는. 그 다음에 용도구역으로 넘어가면 용도구역이 바로 40페이지 나오죠. 이 용도구역에서는 함재 나옵니다. 꼭 함재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시가와 조정구에서만 집중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 용도구역에서 꼭 함재 나온다. 요약집에 있는 것만 보면 끝나요. 요약집에 있는 것만. 먼저 용도구역은 5개가 있죠. 종류가 5개가 있는데요. 이름을 먼저 아셔야 되겠죠. 5개. 기본적으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딱 5개를 먼저 입력하고 개발장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 보구역, 도시장 공구역, 입지규제 최속이 있다. 이렇게. 이 5개 중 우리 주민들, 이해 관계자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도시군관리계 이방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 좀 지정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것 중 우리 주민들이 이것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오, 맞았어.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 제일 끝에 있죠? 써놨어. 입주규제 최소구역. 오, 맞았어. 입주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이것만 해달라고 입안 제안을 할 수 있어요. 5개 중 이것만. 있죠? 다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또 복습하려고 그것도 써놨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시고. 자, 이 5개가 있는데요. 이 5개가 있는데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이거 하고요. 이거다. 그래?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은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입주규제 최소구역이다. 출제가 이렇게 되니까요. 입주규제 최소하고 그다음에 시가 조정구역. 왜 이게 출제가 되냐면은 이거하고 이것은 그 모든 내용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요. 이거 개발장구역, 시가 조정구역, 도시장 공구역은 여기 국토개법령에서는 지정권자 지정 목적만 딱 해놓고 자세한 내용은 따로 범위로 정한다 해서 따로 범위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잘 나오지 않아요.
종합 문제가 나올 때는 용도계가 내용이다 해서 지문 5개 만들 때는 바로 한 줄 한 줄 나올 수도 있지만 크게 한 문제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크게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시가와 주중계하고 입주제 최숙이다. 올해는 입주제 최숙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은 시가와 시가 주중에서 나왔거든요. 그게는 입주제 최숙에서 나왔고. 아무튼 두 가지는 집중 공략해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 내용은 확대해서 한 장 넘어가 봐. 한 장 넘으면 시험에 나올 것 또 출연해서 43페이지인가? 43페이지. 거기가 거기까지 연결돼야 돼. 아까 그 시가 주중 앞에 있는 것하고 그놈까지 묶어서 거기까지를 정의해야 문제는 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입주기의 최소 그 양페이지 써놨거든요. 시험에 나오고 다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양페이지 파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할 것도 없죠. 이걸 그냥 쭉 파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개발 제한구역 한번 보죠. 개발 제한 봐보세요. 개발 제한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냐 이거. 지정권자는 기본적으로 짝짓서 알아두셔야 돼요. 다 했던 겁니다. 앞 페이지에서. 걔는 누가 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토교통부 장관 하는 거예요. 누구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이걸 지정할 때 어떤 목적을 지정하냐? 그거 보면 지정 목적이 나오잖아요. 지정 목적이. 옆에 있는 것들이 지정 목적이에요. 간단하게 이건 이렇게 기억하면 돼. 개 할 때 개 한 마리 확보했다. 확보, 개 확보. 이렇게. 확이 뭐냐? 이게 또 보가 뭐냐? 이걸 연상하면 돼요. 개 확보. 그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할 때 확이 확산 방지. 무질서한 확산 방지, 무질서한 시가 방지하면 되겠어요. 시가 방지는 시가 조정의 지목적이거든. 그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보가 뭐냐? 국방부 장관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발을 제한한다. 그때 보가 나와요. 국방부 장관 요청에 따라 보안상 도시발을 제한한다. 그럴 때 지정 시 시가 조정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개발. 그리고 이 5가지 모두 다 무슨 격으로 딱 결정하냐? 이건 기본이에요.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하죠? 뭘로 한다고요?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하는 거 다 똑같아. 그리고 자 이렇게 아까 봐봐요. 이렇게 개발 창구가 지정됐다. 그러면 이 안에서 법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 또 해서는 안 될까? 이런 행위자. 그리고 그 안에 관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 알고 싶어. 여러분이 개발 창구를 만났네요. 현장에 가서 중개하는데 개발 창구로 돼 있는 땅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 이 건물 뭐 건축할 수 있어요. 그 건축할 때 허가받아야 신고해요. 이런 거 법적으로 검토하려면 무슨 볼 봐야 되냐? 이것이 행위자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라는 따로 법률이 있는데 그 법이 개특법이에요. 개특법. 뭔 법이라고요? 개특법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그 법을 보면 돼요. 끝. 이게 전부예요. 개발 제한구역. 그리고 여기 아까도 했던 건데 여기 개발 제한구역을 이렇게 지정했다.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했는데 그린벨트 지정했는데 여기 불황이 있다. 여기다가 취락을 정비하고자 지정 시 취락주인데 무슨 취락주냐? 자연이냐? 집단이냐? 뭐예요? 자연이에요? 집단이에요? 취락주죠. 이름 2가지. 아까 했는데 개집이에요. 개집 해봐. 개집이니까 집단이에요. 집단. 개집. 암기할 때. 개발 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고자 할 때 지정을 하기는 취락주 이름 뭐냐 하면 집단 취락주. 자연 취락주 아니에요. 이해돼요? 자연 취락주는 아까 녹간 농지에다 정한다고 했잖아요. 자연 취락주는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호전자 안에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속에다 정한다고 했죠. 녹간 농지에. 개발 정비에다 정한 것이 집단 취락주다. 이런 건 뭐 가볍게 떠올라서 좋겠어요. 아까 했던 겁니다. 자, 그럼 개발 창구 끝났네. 끝났어.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은 도시 군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제한 못해요?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자, 이런 것도 이제 기본이니까 깨뜨려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간단한 거, 수산양 복을 먼저 봅시다. 수산양 복을 먼저 보면은, 수산양 복이요. 수산양 복은 지정권자 이미 했지만 누가 지정하냐? 해양수산부 장관. 약적으로 뭐라고 그래? 해수장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수니까 수구나. 이렇게. 해수장.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럼 틀려버려. 수산장 보호구역은
수산자원 보호 육성차 지정합니다. 수산자원은 저 공유수면에 있는 것들이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유수면에 있는 바다에다가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하게 된 것이 이 수산자원 보호이기 때문에 그 해양을 책임지고 있는 해양수산부장이 지정한다. 지정할 때는 꼭 공유수면만 대상으로 지정한 게 아니라 그의 인접한 토지까지 묶어버린다. 그래서 개발 못하도록 해서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한다. 지정 목적 그게 수산자원 보호 육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수산자원 보호이다라고 정의됐다면 이 안에서의 행위자, 요 관리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그리고 이미 전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수산자원 보호관에 여기 지금 수산자원 보호기를 정했는데 이 공유수면 바다하고 인접한 토지에 따라 정한단 말이에요. 육지까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건이 나왔네요. 수산자원 보호관에 있는 토지가 나왔어. 이 토지를 중개주면서 어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근데 여기가 용도적이요. 자연환경 보존적이네.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존적인데 여기가 자연환경 보지면서 수산자원 보호로 묶였어. 그래서 이 땅은 용도적은 자연환경 보존적. 용도구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렇게 됐다. 그럴 때 여기에다가 바로 무슨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라는 행위자를 물어보면 수산자원관리법을 들이파면 돼. 여러분들 이제 중개사 활동할 때 알겠죠? 거기 나왔잖아요. 수산자원관리법을 봐라고. 있죠? 옆에 칸에 있죠. 그래서 수산자원관리법을 들여다보니까 수산자원 보호관에서는 농어가 단독텔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그걸 설명할 때 여기다 그런 거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로 지을 수 있습니까? 건폐율 얼마예요? 용도는 얼마까지 적용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설명할 줄 알아야 되죠. 이미 했으니까 지난주에. 수산자원 보호관에서의 건폐율과 용도를 암기하자 그랬어. 어떻게 암기하였어? 수사팔. 형사가 수사를 한다. 그때 88 해야 된다고 했죠? 수사팔. 건폐율은 40% 이하고 용도는 80% 이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했습니다. 건폐율 얼마다고요? 40% 이하. 복습했을 거 아니에요. 용도는 얼마다? 80% 이하. 그래. 수사팔. 이렇게 딱 하면 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오늘 도시공간 결정을 통해서 딱 정한 곳이 있어. 근데 이 안에서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들이 있어. 그 자들은 그 공사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데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또 허가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하면 돼. 몇 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되냐? 3개월 이내. 제일 밑에 써졌어.